그렇게 돼서 이 버트란트 러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버트란트 러셀은 어쨌든 자신은 영국 귀족이기 때문에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 입장에서는 영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과 미국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인데,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자신은 영국 런던에 있으면서 점점 더 처음에는 1954년 빌더버그를 만든 1954년부터 1963년 케네디를 암살하기 전까지는 빅토르 로스차일드 구도는 버트란트 러셀 구도와 다를 게 없었어요.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과 미국을 움직이는 구조였어요. 정보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사드, KGB, CIA, 영국 정보부. 근데 63년부터 케네디 암살 시킨 다음부터 정보부 영향력도 떨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64년부터 구도가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영국 런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식민지자 지경지였던 소련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소련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을 움직이는 그러한 구도가 됐다. 빅토르 로스차일드 구형 황제가. 처음에는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자은 알기로 버트란트 러셀과 록펠러가 치고 올라오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면서 케네디가 암살한 게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로 인해서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소련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꼴이 됐다. 007 영화의 스펙터가 돼버렸다 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의 한반도에도 영향을 줬죠. 그게 뭐다? 미국과 일본의 신안보조약이라는 게 60년에 나오잖아요. 신안보조약. 그걸 일본의 공산당과 그 좌익파시스트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잖아. 누구 지시받아서? 빅토르 로스차일드 지시를 받은 거죠. 근데 왜 미국은 60년대, 70년대 내내 일본에 엄청난 양보를 합니다. 원래 그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 땅 상당수가 일본 땅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이 가지고 있거나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돌려줘요. 일본한테. 그런 만큼 록펠러와 미국은 일본을 애지중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첫 번째 삽질이 뭐냐면, 그게 미일 안보 안보 재결성이에요.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일본마저도 공산화시킬 것이다. 일루미나티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막은 것이 1960년 미일 안보 조약이에요. 안보 개정. 그리고 그걸 지킨 다음에 이 데이비드 록펠러는 이 일본을 사활적 이해로 보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록펠러 가문은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대한민국도 지켜야 된다. 그동안 포기했죠. 그냥 아프리카의 빈민국처럼 대한민국의 그 땅을 거의 무시한 상태였어요. 근데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앞마당인 대한민국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비로소 대한민국도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한 게 록펠러 가문입니다. 그 전까지 록펠러 가문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아프리카의 식민지 없어도 그만인 땅이었어요. 냉정하게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국 식민지가 돼도 무방한 땅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잖아요. 한미동맹은
한국인이 더 제실하게 염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한국 5천년 역사에서 이렇게 선진국 행복하고 선진국을 산 적이 없어요. 5천년 역사에서 한국이 맨날 예? 중국인이나 일본한테 당하고 살았지.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한국 5천년 역사 중에 지난 50년 역사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대한민국은. 운때가 맞은 거지. 박정희 대통령도 잘한 거고. 대한민국 국민 덕분. 아니 한국 5천년 역사 동안 한민족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열심히 일했지. 얼마나 순박해. 강도강간 안 저지르고 사기도 안 치고. 응? 지도자 문제였다는 거지. 지도자 문제. 네. 보다 지정하기 문제. 네. 근데 지도자가 개판이면 문천지처럼 이런 사기나 치는 사기 정권이면 단 3년 만에 망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국유본이 이 대한민국 이거 없어도 되겠구나. 그냥 중국 식민지 돼도 되겠구나. 아니면 전쟁터로 만들어야 제2의 한국전쟁 만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은 소중하지 않는 족속들인데 없어도 무방하지. 네? 국유본 자기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책 우선순위가 있어. 밀려나는 거죠. 주제 파악을 못하는데 당에도 싸운 거 아닙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데. 인드라가 드골이나 여러 사람 얘기했습니다. 드골의 긍정적인 면은 프랑스의 박정희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인드라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국유본이다. 친미다. 드골이 망한 건 반미 때문에 망한 겁니다. 맨날 서유럽이나 이 동아시아에서 맨날 나오는 게 줄타기 외교, 등거리 외교. 말만 좋은 거예요. 국제 외교라는 건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현실이에요. 힘의 균형에 맞춰져야 되는 거. 밸런스가 파괴돼 버리면 립 서비스에 그치는 거예요. 외교라는 건. 등거리 외교가 어디 있어? 없어요. 국유본이 미국 본사가 국유본 본사가 미국에 있는 한 친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엄정한 사실이에요. 드골이 그걸 강구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한미동맹, 친미 이것은 결코 최고의 가치고 이건 전술이 될 수가 없어요. 반쪽 노면처럼 한국 최초의 파시스트 반쪽 노면처럼 판매할 수도 있지. 이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대통령직에서 없애야 돼요. 인들한 그래서 반쪽 노면을 대통령 인정 안 해요. 문천지는 물론이고 반쪽 노면도 인들한 대통령을 인정 안 해. 한국의 대통령은 다 인정하고 긍정적이에요. 김대중까지. 인드라가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족속 셋. 하나는 반쪽 보선. 반쪽 보선. 두 번째는 한국 최초의 파시스트. 반쪽 노면. 문천지. 이 세 명 빼고는 인들은 다 긍정적이에요. 이 세 족속에 물든 놈들은 파시스트예요. 파시스트. 한국을 망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작자들이고 외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고 세계사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용해 먹기 딱 좋은 호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파시 언론을 유지하는 거지. 그럼 세계 언론은 왜 이렇게 무관심한 척하나? 아니지. 대한민국이 망하면 뽑아먹을 게 많거든. 가만 놔두는 거지. 자기들은 손해가 나는 게 아니야. 립 서비스만 해주는 것 뿐이죠. 속으로는 다 알아. 가세연의 김용호나 CNN 애들 기자들이 모르는 것 같죠. 외신들이 다 알아. 가만히 놔두면 망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애국심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지. 문천지가 알아서 대한민국 말아먹는데 좋지 뭘. 이러다가 삼성전자도 망하고 삼성전자만 망하지 않죠. 대한민국 경제 망하면 나쁘지 않아.
주변 국가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호구라고. 네? 유튜브에서 국뽕뉴스, 네? MBC 같은, JTBC 같은, 홍석현 같은, 네? 구한말 100년 전에 무능한 지도자들, 애들 대한민국 시민들 등골 빼먹는 것밖에 할 줄은 모르는, 사기나 칠 줄밖에 모르는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외신 기자들이 다 좋지 뭘. 네? 뽑아먹을 게 많으니까. 네? 무능할수록 대한민국의 광산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팔려나갔잖아. 외국에 다 팔려나갔잖아. 네? 똑같이 지금도 다 팔려나가요. 한국인이 애써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모든 어떤 뭐 그런 것들 중국에 팔려나가 어디에 다 팔려나가게 돼 있어요. 네? 무능한 놈이 있으니까 문천지가 있으니까 파시스트가 있으니까 네? 한국 언론은 입 닥치고 있고 찌라시니까 파시 언론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1분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